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대 그 MBC가 여러 차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과 송신이라는 이 직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인데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첨예하게 그 갈등 요소가 있지만 방송이 중단되는 파국, 많은 막는 게 도리가 아닌가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파업 같은 경우가 진짜 명백하게 MBC 김재철 사장의 공정방송을 망가뜨린 그런 전력과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업무상 배임 혐의들, 특정인에게 이익을 안겨다주는 이 김재철 사장 이렇게 그 엄청난 이렇게 그 배임 혐의를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계속 까도 계속 이렇게 양파처럼 나오는 이 사실 현행범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현행범을 계속 지탱하는, 호위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뭐 기존 나와있던 조합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간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조합원들도 더 이상은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역대 뭐 그랬었죠. 이제 정권이 여든 야든 간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사실은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언론, 특히나 이제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을 장악해야 자신의 정권의 안이 나아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정책 방향이 원활할 것이고 대국민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이명박 정권 지금 이제 4년차 5년차 말기로 접어들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 언론 장악, 특히나 조중동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편이었으니까 이렇게 공영방송 KBS와 MBC를 장악을 해서 시사교양, PD수첩 같은 것들에 대한 조직을 찢어 발겨서 조직을 날려버리고 다른 조직에 그냥 하부 조직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라디오 쪽에서도 소셜테이너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보도를 각종 보도들, 특히나 이제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의 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겠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보도들을 계속 누락시키고 통제를 해왔다, 이런 것들이 그간 쭉 드러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0년에도 저희가 39일 파업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막지를 못했고, 그 외부에서는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MBC가 그간에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정권 말기 돼서야 파업을 시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 파업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파업도 있었고,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막기 위한, 낙하산 취임을 막기 위한 39일 파업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막아내지는 못했죠. 힘이 미약해서. 그래서 자, 이제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언론을 사유화하고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이런 사슬을 끊어야지 차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건 간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간에 정권의 입김이 좌지우지된, 정권의 입김으로 한 방송사가, 특히나 이렇게 지상파 방송, 영향력이 막대한 지상파 방송사가 그렇게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업을 해왔고, 그 지상파라는 특수성,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그 막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송출 파트가 예외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송출 직무 그 조합원들이 그 100일을 맞아서, 파업 100일을 맞아서 같이 함께 그 파업 현장에 결합을 하게 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이 장악한 언론, 정권이 장악한 방송의 폐해가 너무나도 컸고, 그렇게 누락되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보도와 시사 교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이 너무나 크고,
이번 그 총선에도 이제 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SNS의 범위가 미치는 소위 뭐 예를 들어 나는 꼼수다 같은 그런 SNS의 영향이 미치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과 기존의 공영방송,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 그리고 이게 도농 지역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야당이 참패했던 이유가 이렇게 철저하게 장악된 언론,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장악된 방송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송출 직무가 계속 현장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 전파라는 공공재로서의 어떤 성격,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호도되고 망가진 방송이 계속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인가라는 것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진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낱 월급쟁이로 이렇게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일단은 이제 그 정권에서 꽂은 이렇게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 저희 순위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간에 결국은 누구라도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 낙하산 사장을 꽂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 이것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사장을 퇴출시키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도 대동소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나 KBS가 일단 정치권에서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될 테니까요.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 관련 투기나 이런 쪽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단 야권 쪽에서 일단 움직이죠. 새누리당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빨리 19대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언론 개혁, 그리고 지금 양 공영방송사가 이렇게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원인이 됐던 이 낙하산 사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사장 선임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총선 전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혁파 의원들도 동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정치 쪽과의 이렇게 긴밀한 요청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사장 선임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것인가,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선임 구조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돼서 안이 나와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안들을 그려내야 되는 쪽은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19대 국회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야가 이제 과반을 넘었으면 그나마 이런 논의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제 야가 과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새누리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함구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장 퇴진과 더불어서 사장 선임 시스템, 선임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공정한 방송, 권력과 유착되지 않는 방송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